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이수교 장로회 성경진리총회 총회장과 시흥신학교 총장,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담임을 섬기고 있는 한상영 목사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복잡한 시국에 있어서 현재 후쿠다 유키야스 이사장이, 이분이 아시아 공동체 추진협회 언론법 연구실, 또 서동경 일한친선협회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성명을 발표한 게 있어요. 한국 상황을 우려하는 성명서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낭독해드리고 또 제 소신을 좀 밝히길 원합니다. 국가 위신과 대통령의 권위, 국민의 자긍심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데모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공격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집단 린치다. 대규모 데모의 주동자는 공산주의자다. 소련 코민테로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공산화를 노려왔다. 제2차 대전까지는 일본이 방어했으나 전후 북쪽은 공산화되고 남쪽은 미국이 통치함으로써 공산화를 면했다. 하지만 또다시 한국전쟁으로 남쪽을 공산화하려 했다. 이번에는 미국과 이승만이 공산화를 막았지만 반일 정책 때문에 일본과 대립관계가 되었다. 그 결과 경제는 침체되고 부패가 만연하게 됐다. 이에 대한 반성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법으로 공산화를 방지하고 한일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에서 5억 달러를 지원받아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공산 세력은 지하로 숨어들어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으로 바뀜에 따라 공산주의가 다시 정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해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좌파 정권이 탄생했다. 공산주의자의 공산화 수법 제1단계로 민족 민주 통일 전선을 결성한다. 좌파 정당이나 노동조합 등 좌익 세력이 반미, 반일, 애국, 반독점, 반재벌의 기치 아래 애국 민족주의자를 끌어들여 행동을 통일한다. 제2단계로 대중운동을 전개한다. 좌파 정당이나 노동조합 등에 속하지 않는 비조직 대중들을 운동권에 끌어들인다. 제3단계는 혁명적 도덕운동으로 발전시킨다. 도덕과 정의, 수호라는 명분 아래 여성과 초중고생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끌어들인다. 이 방침에 따라 3단계를 거쳐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아간다. 그리고 표적을 타도한다. 공산혁명은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다. 작금의 한국의 대규모 시위는 이와 같은 소련 코멘페른의 교과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의 반전운동도 이렇게 성공했다. 그렇다면 소련 코민테른 공산주의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보수 본루인 새누리당을 타도한 다음 좌익 정권을 수립하려는 데 있다. 만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자멸하고 말 것이다. 지금 데모에 동조하는 것은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양식 있는 언론과 국민들도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확실히 밝혔다. 신뢰할 수 있는 발언이다. 양친의 가르침으로 볼 때 그 발언은 거짓이 아니다. 이 점이 바로
한국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요 자랑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렴하다. 단지 파트너 선정을 잘못했는지는 모른다. 그것은 지금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수사, 심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속단할 수 없다. 지금은 재판관의 손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언론은 수사 당국이 흘리는 정보를 무책임하게 보도해 국민들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지금 데모의 구조와 실태를 볼 때 공산주의 운동 그 자체이다. 새누리당은 그들에게 절대로 동조해서는 안 된다. 만일 동조하면 한국의 공산화와 북한의 길을 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거듭 말하건대 한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 언론들은 이 위험한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해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촉매제가 돼서는 안 된다. 공산화의 협력자가 돼서도 안 된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데모를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해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좌익이 계획한 데모로 인해 대통령이 물러난다면 한국 국민들의 자긍심은 갈기갈기 찢겨버리고 만다는 사실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박근혜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것은 한국 중흥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전통이다. 또한 한국 국민들의 자랑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새누리당은 남은 1년 반 동안 창조경제의 기본 정책을 수립해 경제 살리기, 실업대책, 임금정책,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 전력 투구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과의 협력관계에 힘을 쏟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노선을 거울 삼아 일본의 자금과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반일 정책을 시정하면 한국 내 지일파 세력, 한국인 30%의 큰 지지 세력이 될 것이다. 나와 자매 결혼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 이른바 침묵하는 소수 세력인 서울 시민으로부터 확인한 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일의 신시대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면 일본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한일 양국은 자유롭게 서로 협력하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심하게 비난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미국 언론법의 페어 코멘트의 법리, 공정 논평의 법리라는 원칙이 있다. 실제로 이 법리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인이나 공공관심사에 관한 보도인 경우 당사자들을 불쾌하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것은 옳다. 하지만 언론으로 인해 국가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가 사실관계와 그 배경을 깊이 통찰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부도덕하고 부정한 차원으로 비화시켜 이른바 도덕운동을 전개하며 전국적으로 촛불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매우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노림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언론이 이 사실을 간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데모를 계획 추진하는 사무 당국을 리드하고 있는 혁명 세력은 시위가 과격하지 않은 정의 실현 운동으로 비추도록 교묘하게 연출하고 있다. 나는 1970년 이래 일본의 공산주의 세력과 싸워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실히 단언할 수 있다. 작금의 박근혜 대통령 공격은 공산 세력이 획책한 대중운동을 통한 집단 린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위신과 국민의 자긍심을 위해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된다. 국민과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창조경제 정책으로
국가 발전의 길을 열어야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서라도 대통령의 권위를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한다.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앞에 위대한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다. 후쿠다 이사장의 성명서 번역 원문 해서 아래에 일본어로 쓴 그 원문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SNS에 지금 계속 나누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것을 읽게 되면 현재 이 시국에 대해 어떤 상황인가를 알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그 자료들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세월호 7시간을 종점으로 몰고 가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왜 세월호 7시간을 강조하냐 하면 세월호 7시간은 짜여진 각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월호는 이것은 대단한 그 공략적인 인재입니다. 인재라기보다도 계획적인 아주 참사, 살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선장이 그 배를 운영하지 않고 청해진 해운에 다른 이번에 지금 그 무기징역 받고 있는 사람도 언제 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사주해서 일부러 세월호를 바닷물에 빠뜨려 그 불쌍한 학생들을 다 빠져 죽게 고의로 만든 사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그 바닥이 이렇게 옅은 곳을 배를 일부러 끌고 가서 그 밑으로 닷을 내려가지고 닷을 바닥에 끌린 상태에서 배를 좌우로 막 흔들어서 결국은 침몰시키고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닷을 또 걸어 올린 그런 흔적이 이 영상 속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에 박근혜 대통령 화면에 나와서 아니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못 나왔냐는 표현은 사실 그렇습니다. 연료만 있으면 다 나오는데 고의적으로 다 닫았고 잠궜고 묶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월호를 침몰시키로 말미암아서 그 북한 그 공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라고 하는 것을 업고 너무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것을 얻고 정치를 해나가면서 그것으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나아가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려면 현재 그 구속되어 있는 그 선장도 아닌 참 그 간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그 다음에 먼저 도망한 그 선원들을 다 불러다가 국회 청문회 불러서 조목조목 따져보면 분명히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로 인해서 언론, 정치, 정계, 경제 모든 종교 분야까지 합력하고 서로 단합해야지 자꾸 서로 미워하고 분열시키면 결국 베트남전처럼 패망하고 말고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에 가는 지름길을 결국 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제대로 보도를 하고 또 정치하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공직자분들 모든 분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고 하나 뜻을 맞추어서 올바르게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것은 너무나 공산 하 기법에서 틀에 박힌 정해진 그러한 그 공산화 기법을 그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안국동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사랑하는 애국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정말 촛불 민심이 진짜 민심인지 태극기 민심이 진짜 애국심인지 우리가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드리고 지금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님도 나름대로 그 힘을 얻고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애국민들이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 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순교를 불사하고 올바른 말을 전해야 되고 또
사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죽는 게 낫지 공산화 되어서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그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오하고 이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확실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전 말씀처럼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분열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분열시키고 획책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해서 결과적으로 뿔뿔 흩어지게 한 다음에 각계 전투로 다 깨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뭉쳐야 됩니다.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태극기 들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혹시나 잘못 철이 없어서 촛불을 들었다면 촛불을 다 내려놓고 태극기를 들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아버지,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성도의 기도가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 국면도 주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분들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잘 합력해서 이 난국 헤쳐가지 않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나뉘어지거나 분당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합력해서 온전히 그 선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로 모여서 참으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지금 십자가 붙잡고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 얻을 때까지 승리의 깃발 들고 나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